자, 일단 몇 페이지 보면 되냐면 3페이지부터 보면 돼. 3페이지부터. 자, 3페이지에 지금 보니 이거 처음 봐봤지? 신기하지? 이거 처음 봐봤어? 그지? 신기한 거 보여줄 거야? 신기하지? 아, 처음 안 봐봤어? 처음 봐본 거 아니야? 그지? 자, 잘 봐. 자, 일단 오늘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칠판 봐봐. 얘가 뭘 꼭 기억해놔둬야 되냐면, 예술 지문에서 잘 나오는 대립구조가 있어. 특히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데서 잘 나오는 대립구조. 그럼 보통 원래 인문예술은 대조가 제일 많잖아. 그럼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전통적인 거랑 그리고 그 다음 어때? 현대적인 거랑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있잖아. 전통적인 거는 있잖아. 보통 누구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독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감상자 입장에서 창작자가 만들어오는 작품을 이해를 하고 주제를 파악하는 거. 그지? 그래서 창작자가 만들어 놓은 작품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심이 되는 게 바로 뭐냐? 전통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주제 파악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떠냐면 고정된 의미로만 작품을 이해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입장은 감상자 같은 경우는 뭐에 머무르는 거냐? 이 사람은 수동적인 입장에 머무르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요즘은 있잖아. 현대는 안 그렇잖아. 미술만 하도 트렌드가 바뀌었잖아. 막 바나나 하나 걸어놓고 예술작품이라 그러고. 그지? 별의별 게 다 있는 거지. 그리고 감상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있잖아. 물론 창작자도 중요하지. 근데 플러스 누구의 역할도 중요하냐? 감상자 역할도 중요한 게 바로 현대인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보통 있잖아. 창작자하고 감상자 사이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냐?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되지?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뭔가 작가든 아니면 창작자, 작곡가든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된 주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야. 누구에 따라서 감상자가 되게 능동적인 거거든? 그러면 얘에 따라서 있잖아. 사람마다 삐는 다 다른 거잖아. 작품의 의미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고. 그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뭐가 가능한 거냐? 다양한 감상이 가능한 거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요게 전통이랑 그리고 현대랑 예술에서 잘 나오는 대립구조야. 그래서 원래 철학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통적인 거는 있잖아. 고정됐다라고 연결되는 게 바로 무슨 성이냐? 그런 걸 절대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옳은 건 오로지 하나밖에 없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자,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현대 트렌드는 뭐가 트렌드냐면 현대는 상대성이 트렌드야. 알겠지? 그럼 상대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다. 다양한 거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때? 그 의미 파악이 다 될 수 있다라고 다 인정을 해주는 거. 그래서 절대성 대 상대성 이렇게 봐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것도 똑같아. 전통음악이랑 현대음악에 해당하는 뭐에 대조? 미니멀리즘 음악에 대조. 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전통하고 현대하고 대조되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미니멀리즘 음악 안에서도 뭐가 나와? 두 가지의 지금 차이점이 나타나는 거지. 그지? 작곡가 두 명이 예를 들어서 걔네들의 차이점이 또 나타나잖아. 그럼 그렇게 따라서 읽어주는 글인 거야.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보자. 1문단부터. 맨 처음에는 뭘 소개해?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소개해. 그러면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태동한 요게 중요한 거지. 현대음악의 하늘음이다. 그지? 그럼 현대라는 말이 나왔다는 건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옛날하고 뭐가 나오겠구나. 대조가 나오겠구나. 그지? 그럼 현대음악의 하늘음으로 라몬테형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가 나와? 그 작곡가의 대표적인 예시가 나와. 그지?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지면상의 지금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두 명의 작곡가가 뒤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라몬테형이랑 그리고 누구? 스티브 라이. 그지?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작곡가의 예시가 나타나는 거야. 됐죠? 요것들은 작곡가의 예시인 거야. 그럼 얘네들의 특징은 바로 공통적으로 어떤 거냐면 요거야. 소수의 음역이라든가 그리고 되게 단순해. 단순한 패턴을 뭐 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래서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이 반복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이렇게 반복을 해. 그리고 기존 음악. 그럼 이런 거 읽을 때는 있잖아. 기존 음악은 이렇게 세모 표시해놔 두는 거. 대조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기존 음악이 갖고 있는 거는 바로 어디? 복잡한 서사라든가 아니면 복잡한 뭐가 나타나? 화성전개. 그러니까 화성전개가 기존 음악은 되게 복잡해서 옛날 클래식 음악 같은 건 경우는 엄청 복잡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되게 단순한 거야. 그래서 나오지. 과감히 축소했다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야. 감상자가 소리 그 자체를 경험하게 만든다. 알겠지? 그래서 1문단 읽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있잖아. 계속 뭐 중심의 내용이 나타나는 거냐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이거야. 감상자 중심이야. 기존의 음악하고 다른 거. 기존 거는 작곡가가 만들어 놓은 음악이 있으면 작곡가 의도대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할 것이냐. 그런 고정된 의미 파악이 초점이었다면 이제는 뭐냐. 감상자가 중심인 거야. 됐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대조가 나오지. 뭐다 여기다 세모하는 거지. 전통적인 음악. 그럼 전통적인 음악의 특징이 나와. 그럼 얘도 똑같이 뭐가 있어? 반복이 있어. 그럼 잘 봐봐. 얘도 똑같이 반복이 있기는 있거든. 근데 그 반복은 뭘 강조하는 역할을 하냐? 주제 강조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읽으면서 항상 이제 앞에 거 읽고 나서 뒤에 거 읽을 때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뭐가 같고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보니까 전통음악이나 현대음악이나 둘 다 똑같이 뭐가 있기는 하나? 반복이 있기는 하다. 그치? 근데 아무래도 뭐는 다를 것 같아. 반복의 의도라든가 반복의 효과는 다르겠지. 그치? 그럼 얘도 반복을 해. 근데 그 반복은 그냥 주제를 강조하기 위한 거야. 그리고 그 주제는 누가 만들어 놓는 거야? 작곡가가 만들어 놓는 거. 그치? 작곡가의 의도인 거지. 그래서 얘를 서사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돼. 그러면서 그 예시가 나타나. 그치? 그럼 소나타 형식의 예시가 어떠냐? 제시부, 발전부, 재현부래. 그럼 제시부에서 어때? 주제가 등장하지? 그럼 발전부에서는 여러 차례 뭐가 되는 거냐? 변주가 돼. 우리 변주된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면 캐논 변주곡 이런 말 들어봤잖아. 기본적인 패턴이 비슷한데 살짝살짝 변화를 주는 걸 변주라 그러는 거야. 그죠? 그리고 재현부에서 제시부에 등장한 형태로 다시 뭐란데 회귀를 한다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러면서 어차피 어떤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전통음악의 반복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안 돼. 주제를 확인하고 뭐 하는 거야? 강화하기 위한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주제 확인하고 강화하는 건데 요 주제라는 것은 누가 만들어 놓은 주제인 거야? 작곡가가 만들어 놨던 거잖아. 이건 작곡가의 의도인 거지. 그지? 그럼 작곡가가 있잖아. 우리 왜 창작이라는 게 그거야.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작곡가는 당연히 어때? 반복의 방식을 사용했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그것을 들레즈라는 누구냐? 이 사람은 철학자야. 음악가가 아니라. 알겠죠? 근데 이게 주의해야 돼. 들레즈가 있잖아. 전통음악의 편이 아니야. 원래 들레즈라는 학자는 비문학에서 뭐로 잘 나오는 사람이냐? 이 사람은 있잖아. 다양성이랑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성 같은 걸 강조하는 철학자가 바로 들레즈야. 알겠지? 그치? 그래서 아마 들레즈라는 애는 있잖아. 이 전통음악에 대해서 어때? 평가를 한 거지. 그치? 여기 정확하게는 안 나오지만 근데도 뭐는 기억해놔둬야 되냐? 들레즈가 전통음악을 우호적으로 봤다. 이런 건 여기 안 나와. 알겠죠? 그래서 들레즈는 전통음악을 뭐라고 했냐? 이렇게 봤어. 같은 것의 반복이다. 특정 주제가 중심에 있고 음악의 각 부분은 결국 똑같아. 앞에 거하고 똑같은 말 나오지? 지금 주제를 뭐래? 확인하는 역할만 수행한다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뭐냐? 전통음악의 특징이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그 이제 끊어주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차이 그 포인트는 뭐냐면 전통도 반복이 있고 그리고 미니멀리즘도 반복이 있는데 둘의 뭐의 차이점? 반복의 의도라든가 효과 같은 것들이 당연히 뭐가 있을 거다. 차이가 있을 거다. 그치?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뭘 사용하는 건 똑같아. 이거는 일종의 방법인 거야. 음악에서 지금 내가 작곡을 하는 방법 같은 거야. 방법은 똑같아. 하지만 뭐가 달라? 의도와 효과가 다른 거야. 됐지? 그래서 미니멀리즘 음악의 반복은 다르잖아. 얘는 반복은 하는데 이거야. 차이를 만들어낸대. 됐지? 그래서 이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겉으로 봤을 때 여기 표면적이라고 나오죠? 뭔가 겉으로 보기엔 통일을 보여. 그럼 걔네들이 계속 뭐 되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그치? 근데 겉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 음세, 강세 이러한 뭐가 나타나?
미세한 차이가 나와. 그럼 여기에서 미세한 차이가 나타나는 건 우리 표면적의 반대말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이면적. 표면적의 반대말은 이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오히려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그지?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무슨 단어 나와? 감상자. 알겠죠? 그죠? 감상자 중심인 거야. 그럼 감상자가 계속 뭐하게 만들어? 새로운 걸 느끼게 만들어줘. 그래서 나머지 새로운 음악적 사건을 지속적으로 뭐하게 된다? 만나게 된다. 알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지.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게 반복돼. 하지만 어때? 그 이면에는 계속 새로움이 나타난다. 차이가 나타난다. 마치 하고 여기에 뭐가 나오냐? 비유적 표현이 나와. 천천히 회전하는 만화경처럼 하고 진류법 나오죠. 비문학에도 비유가 상당히 잘 나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회전하는 만화경처럼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그럼 여기다 이렇게 쓸까? 반복되는 패턴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써? 표면이라고 쓰는 거고 새로운 패턴에다 밑줄 긋고 뭐라고 쓸까? 이면이라 그러면 돼. 알겠지? 됐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단은 어때? 전통음악이랑 미니멀리즘 음악의 차이점이 딱 나타나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 반복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건 똑같다. 하지만 뭐가 다르다? 의도와 효과가 다르다. 알겠지? 그지?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미니멀리즘 그 음악에 작곡가 두 명이 지금 나타나는 거지. 그럼 첫 번째가 바로 누구냐? 라몬테 영이라는 사람이야. 그럼 이제 이 사람의 반복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의 반복이냐? 그럼 이 사람은 있잖아. 완전 호도 관계에 있는 비읍이랑 그리고 F샵이지. 그럼 얘네들을 요게 중요한 단어야. 동시. 알겠지? 원래 비문학에서 시간을 드러내는 단어는 늘 중요한 거야. 동시의 반대말이 뭘까? 순차. 근데 이거는 똑같이 동시에 누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왜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 많이 다니잖아. 눌러보면 알잖아. 두 개의 음을 똑같이 이렇게 누른다? 근데 누른 상태로 계속 눌러. 근데 그 안에서 뭔가 미묘하게 어때? 음색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차이점이 나타나는 게 느껴진단 말이야. 얘가 의도한 게 딱 그거야. 그럼 동시에 있잖아. 두 개의 음을 어떻게? 장시간 동안 누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구조가 되게 간단한 거야. 됐죠? 자, 그럼 완전 호도는 정수비를 갖는 음의 간격이야. 그래서 동시에 올리는 두 음이라는 것은 여기다 세모에 A가 아니라 비구조죠. 한음과 다른 한음의 조화가 아니라 단순히 한음이랑 다른 한음의 조화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뭐야? 무수히 많은 배음의 어울림이 나타나. 그지? 도하고 미든 뭐든 이렇게 눌러도 우리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렀을 때 어때? 뭔가 그 안에서 계속 뭔가 이게 울림들이 계속 변화가 되잖아. 그지? 조화롭게. 그럼 두 음이 가능한 한 오래 지속되면서 그리고 여기로 나오지? 감상자. 감상자 중심인 거야. 그럼 감상자는 음 내부에 있는 배음들의 전개라든가 이들의 조합을 뭐 하게 돼? 경험하게 돼. 그러니까 결국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감상자의 다양한 경험을 의도하는 거야. 얘가 느끼게 만드는 거. 그치? 그럼 다시 말해서 그리고 또 나오죠? 똑같이 표면적이라는 말 나와. 그럼 표면적으로는 어때? 똑같은 음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 여기서 표면적의 반대로 실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치? 여기 실제라는 말을 아까 쌤이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이면적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실제로는 이면적으로는 뭐냐? 매 순간 세기, 강세, 높이 이런 것들 이유는 배음의 구조에 의해서 이게 중요해. 뭔가 미묘하게 뭐가 나타나? 변화가 나타나.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 변화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로 바꿀 수 있어? 차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거야. 됐죠? 그럼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면서 감상자는 음의 지속을 통해서 똑같이 음 내부의 배음을 경험하게 된다. 그럼 이것도 똑같이 뭐 나와? 감상자. 알겠지? 그치? 그래서 미니멀리즘 음악은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작곡가가 야 내가 이렇게 작곡을 잘해. 내가 화성정객 이렇게 잘해. 막 이런 것들을 막 과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감상자의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상자가 느끼게 만든다 이거야. 됐지?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누구냐? 앞에 나왔던 스티브 라인이라는 애가 나와. 그럼 이제 앞에서 라몬테 형은 뭐냐? 음의 지속을 통해서 차이를 선성하는 반복을 탐구했으면 이 스티브 라인이라는 애는 뭐냐면 키워드가 요거지. 얘는 위상변이라는 걸 쓴 거야.
얘가 사용한 건 위상변이야. 그럼 이걸 통해서 얘도 똑같아. 똑같이 이것도 뭐야? 차이 생성인 건 똑같아. 알겠지? 앞에 건 차이를 생성하는 반복이고 얘는 위상변이를 통한 거야. 자, 그래서 더 얘는 어때? 이 단어가 또 중요하네. 역동적이다. 알겠지? 우리 역동적이라는 걸 영어로 하면 어때? 다이내믹하다는 거지. 차이가 더 다이내믹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스티블아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위상변이가 도대체 어떤 건지 애들이 모를 것 같으니까 위상변이의 정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죠.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래? 내용전개 방식 정의라고 부르지. 그치? 위상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정의가 나타나. 그럼 이거는 뭐냐? 여기서도 포인트는 요거야. 일단 음악 패턴은 똑같아. 됐지? 그리고 어떤 악기가 여러 악기야. 그죠? 그리고 요거야. 약간 다른 속도. 알겠죠? 그죠? 핵심적인 말만 체크하면 요거야.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음악 패턴인데 여러 악기인 거야. 뭐 피아노,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근데 걔네가 아주 조금씩 약간 다른 속도로 연주를 하면서 당연히 처음에는 어때? 완벽하게 속도가 맞겠죠. 근데 점점 어떻게 돼? 어긋나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면서 패턴은 똑같은데 속도는 다른 거니까 뒤로 갈수록 계속 어긋나는 거지. 그럼 이제 나오죠. 동일한 네 마디 템포가 있어. 그치? 패턴이. 그럼 한 악기는 원래 속도로 가. 다른 학기는 미세하게 빠르게 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때? 서서히 어긋나는 거지. 그지? 그럼 처음에는 당연히 어떻겠어?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때? 음들이 겹치고 밀리면서 요 말이 중요하지? 새로운 음악적 사건. 알겠지? 우리 미니멀리즘 음악의 포인트가 바로 어때? 반복 속에 들어있는 새로움인 거잖아. 그지? 그럼 새로움이 펼쳐져. 그럼 이러한 음악적 사건이 있잖아. 또 A가 아니라 비구조야. 작곡가 4명이나 음악적 서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통로가 아니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었지? 미니멀리즘 음악은 있잖아. 작곡가 주제 파악하고 이런 게 중심이 되는 애가 아닌 거야. 그죠? 그럼 그게 아니라 뭔가 여기 나오네 동어 반복의 효과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 내부의 잠재성을 발현하게 만들어. 알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동어 반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럼 동어 반복에 또 어때? 정의가 또 나오는 거야. 여기도 내용 전개 방식이 정의지. 그치? 그럼 동어 반복이라는 것은 뭐냐? 외부가 아니야. 외부의 요소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동일성만 지속적으로 뭐 하는 거? 반복하는 거. 그럼 잘 봐. 그럼 요 말의 의미가 뭘까? 자기 동일성만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말이 앞에 위상변이가 뭐라 그랬어? 요거죠. 동일한 음악 패턴을 반복하는 거. 여기서 자기 동일성은 이거야. 알겠지? 동일한 음악 패턴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 됐죠? 근데 다만 속도가 다르니까 나중에 계속 어긋나는 거지. 됐죠? 자, 그럼 이런 걸 일컫는 거래.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떠냐? 이것을 뭐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 본 거냐? 요거야. 미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한 거. 그러니까 음악만 얘기한 게 아니라 미술 갖고도 끌어들인 거지. 이게 현대예술의 특징인 거잖아. 현대미술 같은 경우도 어때? 막 종이 하나 같은 거 하나 걸어놓고 미술이라 그러고. 그죠? 그래서 얘도 지금 어떠냐? 칼 앙드레라는 애가 있는데 얘도 이제 일정한 형태의 금속판을 줄지어 그냥 늘어놨단 말이야. 그지? 그럼 그냥 늘어나. 그럼 그걸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요즘 예술은. 그죠? 우리 미술 보면 그렇잖아. 우리 미술관 가가지고 내가 작품 감상할 때 요즘은 제일 무식한 질문이 그거잖아. 도대체 이거 뭐 그린 거야? 이렇게 하는 질문이 제일 무식한 질문이잖아. 요즘에는 뭘 그렸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품 통해서 어때? 내가 느끼고 다양성 파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잖아. 그지? 뭘 재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함을 선보인 거야. 그럼 얘도 똑같죠. 그 자체로 음이 존재한다는 걸 선보였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최소한의 음재료야. 아까 얘기했지? 얘는 미니멀리즘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음이나 패턴 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야. 최소한의 음재료를 똑같이 뭐 나와? 반복이란 단어 나오죠? 이 반복적으로 나열한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하고 연결돼? 동화 반복하고 연결되는 거. 그지? 그럼 이렇게 해서 특정 상징이나 나오죠? 특정 상징이나 주제에 갇히지 않는다. 알겠지? 아까 얘기했지? 옛날 음악이 우리 예전의 전통 음악이 뭐가 중요해? 상징이 중요하고 주제가 중요한 거. 그지? 그래서 우리 막 슈베르트 뭐 마왕이나 이런 거 보면은 어디에서는 갑자기 지금 속도가 빨라졌다가 음악이 막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다 어때? 하나의 주제로 가는 거잖아. 근데 거기에 갇히지 않아. 얘네들은 무슨 구조야? 열린 구조야. 그럼 열린 구조라는 건 무슨 말?
작품을 감상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감상자가 느끼는 바가 다르고 답이 없는 거야. 내가 느낀 것도 맞는 거고 친구가 느낀 것도 맞는 거고 그지? 다 다양한 방식이라는 거. 그래서 나오죠. 미니멀리즘 음악은 있잖아. 결국 감상자의 감상 방식에도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거야. 옛날에는 감상자가 어땠어? 되게 수동적이었어. 그치? 그래서 나오지, 야, 이게 도대체 어떤 주제를 보여주는 것이냐. 이거는 옛날 방식인 거야. 그죠? 창작자의 주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 뭐가 되게 갇혀있는 거잖아. 그치? 정답이 하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그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옛날 방식, 전통적 질문인 거야. 거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내가 듣는 이 음향은 방금 전에 있는 것과 어떤 차이를 갖는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 요 차이점이라는 건 뭘 찾아내는 거야? 요거죠? 반복 이면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겠지. 그지? 겉으로 볼 때는 반복되는데 그 이면에 숨어있는 차이점을 찾아내는 거야. 그 재미가 있는 거고 그게 당연히 누구마다 다를 수 있어. 감상자마다 다를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음악적 경험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음계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전통적인 음계라든가 화성구조의 틀을 넘어서 여기 또 나오네. 계속 같은 말 반복이야. 자체의 순간순간 달라지는 뭐야? 변화가 되는 거. 근데 그 변화라는 것도 바로 뭐야? 겉으로는 차이점이, 겉으로는 똑같아. 반복돼. 하지만 그 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이런 걸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 내재적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왜 내재적 과정이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있잖아. 작곡가가 어디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작품을 작곡했는지 작곡가의 경험이 어땠는지 막 우리는 그런 거 막 보잖아. 문학작품 감상할 때도 아내가 죽고 나서 이거를 썼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내가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느끼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재적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내재적이라는 것은 그 내재가 누구의 내재를 말하는 거야? 감상자의 내재를 말하는 거야. 알겠지? 감상자가 작품을 둘러싼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거야. 그죠?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느끼는 거. 그럼 나오지. 감상자는 작곡가가 미리 설정한 보편적 주제를 알아맞히는 그럼 기준이 바로 무슨 존재? 수동적 존재. 그지? 옛날에는 그냥 우리는 미리 있는 주제만 파악하는 거였어. 고정된 답을 찾는 거였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울리고 있는 어때? 음들의 강도가 어떤 건지, 미묘한 위상 변화가 어떤 건지, 그죠? 그럼 잘 봐봐. 음들의 강도 같은 것들 이런 거를 따지는 거는 앞에서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야? 앞에 있었던, 맨 앞에 있었던 거 라몬테 영하고 연결되지. 그지? 그래서 요게 바로 앞에 있었던 라몬테 영이라는 애하고 연결되는 거고. 그죠? 자, 그리고 위상 변화. 그럼 그 위상 변화하고 연결되는 애가 바로 누구야? 앞에 있었던 스티브 라이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뭐 하게 돼? 체감하는 능동적 참여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잘 들어. 여기에서 온전히 체감한다 그랬잖아. 그게 온전히 체감이 아까 어때? 요 말하고 연결돼. 내재적 과정. 알겠지? 그지? 이 내재라는 것 자체가 감상자 내재에서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랬잖아. 그걸 보통 보고 여기서 체감이라고 표현한 거야. 그럼 이처럼 미니멀리즘 음악이라는 것은 동일한 걸 반복시키는 또 나와 표면적인 건 뭐? 이거야. 그지? 되게 단순한 거. 그래서 미니멀리즘인 거야. 겉으로 볼 때 음악의 전개가 복잡하지도 않아. 그리고 음도 되게 소수야. 그냥 그 동일한 걸 지금 반복해. 표면적인 단순함 속에 오히려 어때? 끊임없이 차이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면적으로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 변화가 계속 나타나. 새로움이 나타나. 그래서 이 글의 글쓴이가 어떤 작법이라고 표현한 거냐? 역설적 작법이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에 역설적이라는 단어를 쓴 거. 우리가 보통 봐봐. 문학에서 역설법이라는 것은 바로 뭐야? 이거잖아. 뭔가 모순되는 거. 알겠지? 그치? 그래서 7번 봐. 여기에 역설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모순된다라는 말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됐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똑같아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뭐가 있어? 차이점이 끊임없이 나타나. 그치? 그러니까 모순된다라고 한 거야. 그럼 이걸 통해서 전통음악이 유지해온, 그럼 나오죠? 전통음악은 다 뭐였어? 주제 중심인 거야. 됐죠? 그럼 이거를 과감하게 해체해. 그래서 미니멀리즘 음악은 음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음악은 나오죠 또
고정된 구조를 재현하는 매개체에다 쌍으로 표시하면 돼. 그럼 기존 음악이 이랬었던 거지. 고정된 주제가 있고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거. 미술도 마찬가지야. 옛날에는 있는 거 똑같이 그리고 재현했잖아. 그지?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 그 순간에 발생하는 뭐야? 그 순간적인 미세한 차이를 또 넣어줘. 감상자. 알겠지? 감상자 중심인 거고 그리고 무슨 말 나와? 각자. 알겠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각자 다 다른 거야. 그죠? 그래서 거기다 무슨 성이라고 쓰는 거냐? 상대성, 다양성이라고 쓰면 돼. 알겠지? 각자 다 다른 거야. 됐죠? 그러니까 요즘 예술은 다 트렌드가 이거잖아. 고정된 답이 없어.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어차피 미술만 가도 가잖아. 고정된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각자가 경험하도록 여지를 열어도. 그러니까 열어둔다는 게 앞에 무슨 말하고 통해? 개방적 구조. 알겠지? 그치? 고정되고 뭔가 폐쇄적인 틀이 아니라 개방적 구조라는 말하고 통하는 거야. 됐죠? 그럼 이러한 미적 형식이라는 답을 제시하고 있다. 알겠지? 됐지?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어때? 단순한 거 반복하고 그리고 많이 안 쓰니까. 그지? 근데 포인트는 결국 그걸 통해서 요즘에는 계속 예술의 트렌드가 이거다. 감상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상자가 자체를 느끼게 만들고 거기에서 변화한 차이점을 느끼게 만든다. 요게 바로 요 트렌드가 되는 거. 알겠지? 됐죠? 질문 어렵지 않죠? 그지? 자, 그래서 문제는 다시 스스로 한번 풀어볼 거야. 학교에서 근데 다 풀어보긴 했지. 그지? 다시 한번, 근데 또 다른 걸로도 똑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 됐지?